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향 좋아하다가 피부 망친다. 이 향기 좋은 샴푸나 로션, 향수, 우리 삶에 기분 좋은 향기를 더해주는 제품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 정말 피부에는 괜찮을까요? 사실 진료실에서도 피부는 뒤집어졌는데 향은 포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향기나게 살고 싶지만 피부는 지키고 싶은 분들께 실제 피부과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는 되게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1부는 뭐냐면, 자, 그럼 향이죠, 향기인데 첫 번째 주제는 뭐다? 피부 안 망치면서 향기 나는 법. 피부 안 망치면서 향기 나는 법. 두 번째는 피부를 지키면서 채취 잡는 법. 채취 잡는 법. 뭔가 이번에 좀 색다른 주제 같죠? 그래서 기분 좋게, 향기롭게, 그리고 건강한 피부로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꼭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첫 번째 1부는 바로 피부 안 망치면서 향기 나는 법입니다. 향이 좋은 제품이 피부에도 좋을까요? 이 부심이 분들은 잘 아시죠? 정답은 NO입니다. 자, 화장품이든 샴푸든 향이 강하다는 건 결국 피부에 도움이 안 되는 향을 내는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향 자체가 독성까지는 아니에요. 독성 이런 건 전혀 아닌데, 하지만 피부의 자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 여드름 피부에는 이 염증 유발이나 트러블 유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 전문의 시험 때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 각종 피부 질환 등의 원인 막 20몇 가지 성분을 쫙 외우는 게 왕족보인데 머리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꼭 이 향을 내는 성분들이 항상 앞에 이렇게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을 내는 성분들은 항상 피부에 트러블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피부에 닿는 제품들은 무향이 기본입니다. 자, 샴푸, 클렌저, 로션, 토너, 앰플과 같은 이 기본 관리 제품들은 최대한 무향을 선택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향은 피부에 닿는 곳이 아닌 피부 밖에서, 이러한 옷과 같은 피부 밖에서 연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향수는 피부가 아니라 옷에 뿌리세요. 자, 샤워만 잘해도 향수는 피부가 아닌 겉옷 위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자,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 피부에 향수를 뿌리는 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색소 침착, 자극으로 인한 염증 반응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 위에만 뿌리고 휴대용 향수병을 차라리 들고 다니면서 향이 날아갔을 때 겉옷에 가볍게 리터치를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목이나 손목, 이 귀 뒤에 민감한 부위에 직접 뿌리는 거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피 말고 모발에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두피의 냄새에, 머리 냄새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머리에서 좋은 향이 되게 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아니라 모발에만 향기 미스트나 오일을 차라리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피에다가 직접 뭔가를 자꾸 향을 내는 물질들을 뿌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두피는 감각이 둔한 듯 보여도 사실 이 향료나 아니면 계면활성제에 쉽게 자극을 받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탈모나 두피염이 걱정되신다면 꼭 두피보다는 차라리 모발 자체에 향기가 날 수 있는 물질들을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게 영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바세린 플러스 향수 꿀팁? 이렇게 자꾸 해서 바세린과 향수를 섞어서 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는 추천 안 합니다. 자, 이건 바세린의 밀폐 효과 덕분에 향이 오래 남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피부에는 사실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향료의 자극을 더 오래 지속시켜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예전 바세린 영상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세린 자체가 기름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러블 피부에 더 악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부, 피부를 지키면서 채취를 잡는 법. 자, 채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 분들 가면은 되게 채취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본인이 채취가 난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막 향수를 많이 뿌리고 막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오히려 냄새가 더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취가 걱정돼서 향수를 더 세게 뿌린다고 하시지만 이거 자체는 뭐다? 잘못된 방법이다. 처음에는 향이 섞여서 덜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취와 향이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역한 냄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채취가 주로 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채취가 주로 나죠? 채취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생각보다 어디가 있냐면 바로 귀 뒤. 그리고 우리가 배꼽 안쪽들도 납니다. 그리고 심하게 나는 부분 중에서도 무릎 뒤나 팔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죠. 팔 접히는 부분. 채취가 나는 것을 아시려면 일단 땀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땀샘에는 에크린 땀샘, 그리고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에크린 땀 자체는 원래 무취입니다. 자, 다만 이 에크린 땀이 피부 표면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이 피부 상재균, 주로 스타필로코커스 이러한 세균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큼한 냄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땀 냄새 좀 시큼한 냄새가 나죠. 이런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동 후에 나는 땀 냄새, 신발 속의 발 냄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에크린 땀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암내라고 얘기하는 바로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아포크린 땀샘. 얘들이 주로 위치하는 부위가 바로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유두 주변, 귀 안쪽, 배꼽 주변, 이런 특정 부위에 국한돼서 분포를 합니다. 이게 체온 조절과는 좀 무관하고요. 감정 상태, 예를 들자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그리고 성호르몬, 사춘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분비 직후에는 이것도 큰 냄새는 없습니다만 피부 표면의 특정 세균에 의해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좀 불쾌한 냄새, 우리가 암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뚜렷하고 강력한 채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잘 나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에크린 땀샘은 좀 시큼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 아포크린 샘, 암내는요, 한마디로 좀 쿰쿰하고 좀 묵직한 냄새가 납니다. 쿰쿰. 그리고 묵직한 냄새가 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땀샘은 아닌데 이 피지선이 어떤 피부의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선은 전신의 피부 표면에 있긴 있지만 특히 얼굴에, 특히 우리 T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피, 그리고 가슴 등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 있죠, 피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만나서 산화가 되거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그 특유의, 이것도 되게 좀 기름진 냄새, 약간 좀 쿰쿰한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수리 냄새, 지루성 두피암 환자의 머리 냄새, 그리고 이제 얼굴에 피지 분비가 좀 과다할 때 나타나는 냄새가 바로 이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포크린샘이 존재하는 이러한 귀 뒤나 배꼽, 사타구니와 같은 곳들이 아무래도 채취가 조금 더 심하게 날 수 있는 부위겠죠. 자, 이런 부위는 땀과 피지 분비가 좀 많으면서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가 나는 부분들은 전체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냄새가 좀 잘 나는 부위가 있고, 이 부위는
특정한 땀샘들의 분포가 더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들도 처음부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뭐다? 세균과 반응해서 냄새가 나는 거다.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취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채취가 잘 나는 그 부위들을 클렌징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을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채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땀 자체가 아니라 피부 위에 쌓인 피지와 각질과 같은 노폐물이나 그리고 이런 노폐물을 분해하는 세균입니다. 자, 따라서 냄새 제거의 핵심은 바로 피지와 노폐물 그리고 세균을 얼마만큼 꼼꼼히 제거하느냐 이겁니다. 피지와 노폐물 그리고 세균을 얼마만큼 꼼꼼히 잡아주냐 이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렌징 오일로 몸을 이중으로 닦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클렌징 오일은 기름 성분의 피지나 각질, 땀 속의 유분을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 성분들, 우리가 풀 메이크업 같은 걸 했었을 때 제가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주고 폼 클렌저로 닦아주라 라는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몸을 클렌징 오일까지 사용해서 닦는 걸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클렌징 오일을 단독으로 닦아내기에는 모공 속에 이 오일 자체가 저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클렌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바디 클렌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중으로 닦아내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채취가 특히 심한 부위를 부위별로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겨드랑이. 자,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냄새가 쉽게 잘 발생합니다. 암내 심한 분들도 많죠. 그냥 에크린 땀샘 때문에 나는 땀 냄새도 많이 나는 부위고요. 그래서 항균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로 문질러서 닦고, 씻은 후에는 어느 정도 데오드란트를 사용해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채취를 잡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 뒤와 목덜미 부위.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이 좀 많이 분포하는 부위라서 방치하게 되면 그 특유의 되게 기름지고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제가 샤워할 때 손가락으로 좀 이 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거나 세안제를 사용해서 따로 한번 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귀 뒤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닦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거 놓치지 말고 닦아주라고 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배꼽과 사타구니입니다. 배꼽 그리고 사타구니. 이 부위가 특히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돼서 이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통풍을 좀 잘 시켜주고 잘 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딜까요? 바로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이죠. 자, 이 부위는 사실 땀이 많죠. 에크린 땀샘이 정말 가장 많고 냄새가 쉽게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통풍을 좀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을 잘 안 시키면 뭐 세균을 떠나서 무좀도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땀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양말을 좀 교체할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양말을 바꿔주는 것이 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채취를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옷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기.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옷에서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잘 안 마른 옷, 장마철, 땀 흡수가 많은 네이나 기능성 티셔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이 섬유유연제를 그냥 왕창 넣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향이 막 뒤엉켜서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피부 접촉 시에 트러블 유발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섬유유연제 제품만 막 교체한다거나 이러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는 건조 방법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에서 자연 건조 방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죠. 또한 건조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조할 때 이렇게 2칸씩을 써서 한번 건조해 주는 것도 옷에 있는 냄새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유유연제에다가 섬유항균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건조 방법, 그리고 섬유유연제에다가 섬유항균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시도해 보시더라도 냄새가 개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렌저, 바디워시, 기초관리 제품 등 피부에 닿는 제품은 무향으로 해주는 게 좋고, 향은 향수, 미스트 등으로 연출을 하되 피부 및 두피는 좀 피해서 해주고, 채취가 걱정된다면 귀뒤, 배꼽,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러한 특수 부위는 꼼꼼하게 세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 냄새도 신경 써주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피부를 지키면서 향기롭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고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을 댓글에다 꼭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